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에 키를 쥐고 있다고 말이죠. 또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세요. 2700선 이탈해서 마감됐는데 오늘은 이 선은 사수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지하는 과정,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1시 시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중에 좀 엇갈리는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한 0.6%, 그저 2700선은 사수하는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관망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1시를 기점으로 어떤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84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 일중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오르니까 AI 관련주 부각을 받았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미국 증시는 이 공포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근접했거든요. 어쨌건 좋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동조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안고 출발한 코스피 2700 위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거든요.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오후장 가면서 약간은 좀 회복하는 이유는 기관 쪽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7포인트 전장 대비 오르면서 2705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이 좌우할 듯합니다. 자, 그럼 수급 현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외국인 쪽에서는 한 1,900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를 매도 가장 큰 폭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후장 되면서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반대예요. 매매 패턴이. 현재는 2,41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총 흐름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들 좀 보시죠. 75,1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HBM, 요 기술력 발열 문제도 있다.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경우에 올해와 내년 매출 총 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거든요. SK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일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좀 갈팡질팡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HBM의 기술력, 선두 위치 이런 부분에 좀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SK증권이 그랬습니다. 25만 원 기존 목표 주가였는데 28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HBM의 공급 부족 사태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썼다는 걸 다시 강조를 해드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5% 정도 상승하면서 35만 8천 원 선을 보이고 있고 현대와 기아가 오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전에 내렸다 다시 올라갔다 지금 오후 되면서 한 0.3% 다시 좀 빼고 있는데 수급의 변동성이 좀 느껴지는 장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가 오늘 2.5% 상승하면서 12만 3,10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좀 개별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오늘 내놨는데 투자 의견을 그러니까 매수했거든요. 매수를 좀 바꿨습니다. 상향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자라고 해서 그 램시마 SC 제형, 진펜트라 그런 부분이 예상외로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성장 모멘텀은 진펜트라에 있습니다. 이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처방이 확대가 되면은 실적 개선도 이게 쫙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금융은 오늘 좀 차트를 보시면 약간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좀 하락 전환했는데 그 밸류업 공시를 상장사 중에 처음으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이 되고 4분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사 중에 최초로 분기 균등 배당을 또 제시한 KB금융입니다.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한 1조 2천억 원 연간 그러면 분기당 3천억 원씩 따박따박 배당을 하겠다라는 의지 있거든요. 이건 앞서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4분기에 어떤 밸류업 공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84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 0.04% 약보합 소폭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수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외국인이 135억 원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성은 지금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은 375억 원 오늘 순매수합니다. 자, 코스닥 시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소폭 오르는 거고 에코프로가 2% 약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하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좋지 않구나라는 느끼게 하는 거고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 동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오늘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HLB는 7.1%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잡히는 게 리노공업이나 HPSP는 오늘 시총 상위주에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 중에 덩치 큰 그나마 그 시총 상위주의 그 종목들은 오늘 잘 가고 있다는 건데 SK 하이닉스발 훈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SP도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반등 시현하고 있고요. 6%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로 좀 튀어오를 가능성 아니면 내려가는 그런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한중일 정상회의에 따른 관련주들을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약하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다 할 만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줄다리기 게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오후장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켓나우 3부 보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답답하기는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잘 가줬으면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일부 업종은 튀는데 잘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이 미장이 미국 본토 시장의 휴장이면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은 호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을 보게 되면 대외적인 환경에 제일 노출이 심하고 민감도가
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 시장의 휴장이 오히려 더 국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거래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그 역배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찌 보면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SK하이닉스 너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뒤따라가는 현대차, 기아차까지 거래소는 다시 한 번 더 60일선 안착시키면서 내일의 장대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아쉽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에서 대부분이 상승률을 올리면서 이 밸류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만 움직이더라도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이 꺼낼 수밖에 없는 자, 반도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이 다시 한 번 더 영망치 음봉과 양봉이 섞이면서 나오고 있고, 자,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바이오에서 오늘 대부분의 또 세rum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코스닥은 아직 역배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가족까지도 오늘 음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장에도 저점 대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9시 20분, 30분 전후만 해도 외국인들은 거의 450억에서 46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한 차례 롤러코스터를 주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한 100억 가까이 매도를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740선 전후로 해가지고는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닥을 그렇게 팔 생각은 없으나 개별적인 이 종목에서 나오는 몇몇 악재와 이 역배열에서 나오는 투매 물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매도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입니다. 내일 대외적인 악재, 대외적인 변수가 전혀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의 선택, 외국인의 방향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일 오전장에 이 거래소와 코스닥의 한 차례 물량이 뒤죽박죽 한 차례 물량 갭상승의 음봉, 개파락의 양봉으로 움직이더라도 내일 오전장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대형주에서 한 차례 물량이 공반 이후에 양봉만 나오더라도 지수를 빨리 돌릴 수 있는 이 디커플링 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날이 내일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걸고 잠시 후에 그러면 내일 오전장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어느 섹터이고 이번 주 흐름에서 중요시 봐야 되는 섹터 및 이 업종 그리고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요. 오늘 AI 전력 인프라 원전 섹터가 강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지속적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중일 정상이 그 FTA 협상 재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가 또 이데일리 스핀에 쫙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한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장 첫 장부터 분위기는 역시나 AI로 생태계로 만들어진 밸류체인의 카테고리 종목들이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밸류보다도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대형 산불 났고요. 대형 산불에서 옆산으로 또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다시 옆산으로 옮겨가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전선, 전기 중에서 오늘은 변압기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은 오히려 더 전기와 전선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눌림목 자리의 종목들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산에서 뒷산, 앞산, 옆산, 앞산 다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이 또한 AI 전력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력 인프라에서 발전 인프라로 넘어가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글로벌 증시, 미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쪽이 강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과 하나솔루션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보였던 것처럼요. 올해 하반기에는 자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 최대 수혜는 태양광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태양광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 잊지 말아 주셨어야 합니다. 자, K푸드입니다. K푸드. 1등 아님 2등입니다. 1등, 2등, 3등이 계속 자기들끼리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 이 금운동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눌림목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상 없고요. 여러분들 특히나 농심이 과거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한참 멀었지만은 자, 농심 과거의 영광, 농심의 신라면은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농심의 힘과 더불어 관련돼 있는 우양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까지도 양봉을 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UAE 내일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수소에너지, 자, 불이 자, 이 산불이 앞산, 뒷산까지, 앞산, 뒷산, 옆산까지 움직이는 것은 수소에너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등의 반도체 장비, 부품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전장에 사실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적인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망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돌릴 때도 됐다라는 어느 정도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트리거, 다시 말해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이 지수의 분위기가 이제는 지수가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돌아서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종가에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오늘은 오히려 더 모멘텀 플레이보다도 지수 플레이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의 악재는 어찌 보면 유리기판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 금요일자리 갭상승 음봉입니다. 오늘은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내일 한 차례, 다시 말해서 내일 징금다리만 나오게 되면 유리기판 종목들은 대부분이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는 추세를 다시 돌리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유리기판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은근슬쩍 저저번 주부터 이 종목들이 바닥을 긁고 있다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모멘텀 플레이도 또 맞아 들어갑니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반적으로 좀 화해 좀 하자. 우리 경기, 자, 글로벌 잔치 때는 좀 싸우지 말고 으르렁대지 말고 한 차례만 좀 쉬어보고 그 쉬어주면서 단기 휴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조금 더 이 긍정적으로 좀 테이블에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자. 그뿐만 아니라 푸틴이 요즘 가면 갈수록 한마디씩 합니다. 자, 젤렌스키 나와라. 나오면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의 액션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다시 어찌 보면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 쪽 SOFC도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엔터테인먼트는 OTT 영화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선제 없고 티어 요즘 난립니다. 예, 스핀 없고 티어. 2대1 스핀 없고 티어라는 이 말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게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입니다. 야, 대단하죠? 원전은요, 오늘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이 언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종목이 오늘 장대 양봉 상한가 이 난리 부르스를 보이는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관련주,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주를 아무리 좋게 받아도 갭상승 음봉의 기대감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AI의 전력 인프라, AI 발전 인프라의 하나의 카테고리, 밸류체인에 묶이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의 수주 소속과 앞으로의 이 SMR 관련돼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쏘아 올린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의 이 생태계가 다시 복원된과 동시에 글로벌의 이 전력 인프라, 전력 쇼티지에 있어 대한민국의 원전이 다시 부각받는 시기가 오늘의 이 분위기를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알고 오늘 종가에서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업종, 그래서 업종을 보게 되면요. 자, 운수기계, 화학, 유통상사, 온라인 플랫폼, 전기전자입니다. 운수기계, 자, 이 운수기계는 대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 이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돼 있는 건설기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입니다. 화학도 수소라든지 몇몇 이 원전과 원전과 그리고 전력 쪽에 엮여 있는 화학 쪽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유통상사 또 다시 유통상사 같은 경우에도 자, 전력 인프라 쪽에 관련돼 있는 원자재 쪽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카테고리와 테마 업종에서의 가장 강하고 있는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새로 SMR의 잭팟이 터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받으면서 17%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핑 양봉이기 때문에 종가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힘입어 오늘은 HL 만도가 오늘 급등을 보이고 유리기판 쪽에 SKC와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일렉트릭에까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쪽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정배열 초입, 다시 말해 우상향이 보이는 종목 쪽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원전 쪽의 에너토크, 우진엔텍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SMR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산인더스트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과 이 우든지팜까지 우든지팜은 내일 UAE 관련돼 있어가지고 스마트판 쪽으로 보시면 되고 현대 건설기계까지 보신다면 오늘은 대부분이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 그뿐만 아니라 수급에서의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종가 그리고 내일 오전장 그리고 이번 주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종목, 자, 탑3 종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피너톡에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을 잠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데일리 스핀의 원전 그 섹터가 주도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님이 우리 기술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10% 수익률이 낮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오후장 관심주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를 첫 번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뭐니 해도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선택이 제일 많이 받는 원전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 흐름 자체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중에서 밸류상으로도 이상 없는 강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 회사고요. 자,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계측 제어 설비 정비 국내 1위 회사입니다. 해외로 지난해 원전 체결한 UAE 바카라의 원전 4개호의 화학에 대한 계획 방지 정비 뿐만 아니라 공급 계약을 토대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종목인데 체코, 폴란드, 불가리까지 해외 원전 입찰의 수주에 따라 가지고 성장을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냥 이 지금 수주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오후장에는 약간의 매도와 기간은 아직까지 매도가 없이 매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19%는 사실상 내일 오전까지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 그리고 내일 아침 갭상승에서 양선만 나오면 징금다리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원전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 있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502억, 올해는 컨센서스가 555억, 그리고 유보율이 17,000%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23%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원전 관련주. 첫 번째 종목 수산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뭐니 해도 뭐래도 예일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입니다. YC캠은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양산의 테스트에 작수하며 유리기판의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발열 및 전력 소비 문제로 HBM, 엔비디아 테스트 난간에 봉착한 현 시점에서 유리기판의 발열 강하고 플라스틱 기판보다 전력 소모량이 30% 넘게 줄어든다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유리기판 쪽의 종목 하나쯤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기술적 패턴에서는 외국인들의 선택을 제일 많이 받은 종목이 YC캠이고요. 오늘 20일선 약간의 저항을 받지만 윗꼬리가 오늘 바디, 양봉의 바디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가 배팅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에 있어가지고는요. 내일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한 차례 바람이 분다면 오히려 더 YC캠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쪽으로 여러분들은 종가 배팅이 가능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냥 뭐니 해도 오늘은 이 종목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오늘 기술적으로 먼저 체크해드리게 되면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잭팟 소식을 통해 가지고 갭상승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인다면 갭 상승이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갭 상승 음봉이 나는데 아닙니다. 오늘 대량의 매수가 프로그램의 비차익에서 지금 470만 주가 들어오고 기관은 74만 주를 산다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추세가 잡혔고 얼마 전에 화장품 이야기 드릴 때 실리콘 툴을 이야기 드릴 때 누구보다도 주도주는 제일 먼저 튀어오르고 기관과 외국인이 초반부터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손바뀜을 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꼭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현재는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 매수에 선택을 받는 원전의 주도주. 자,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주도주의 기준에서 모든 게 움직이냐 마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도주의 여러분들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오전장 매매까지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세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수산 인더스트리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자, 이데일리 온, 자, 라이브입니다.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 라이브 방송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늘 방향을 못 잡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이 개파락 출발 때의 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드렸고 오늘은 원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들로 바로바로 분석 좀 해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등락률이 있을 반면에 삼성전자는 V자 반등을 낸다면 그러면 어느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유리기판인지 아니면 D램, 레거시 쪽으로 봐야 되는지 자, 오늘도 이야기 드렸는데 내일 오전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라이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종목과 이슈는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이 거의 탑픽 검색 상위 순위네요. 한 언론사에서 두산그룹의 단독 기사를 좀 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의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짓는 약 50조 원 규모의 SMR 프로젝트에 원자로 또 뭐 튜브 이런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소식 이런 부분을 좀 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쪽에 좀 반응을 했고요. 아직은 설 얘기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SMR 시장이 개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 하루인데요.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상품 교역 분야를 넘어서 문화 관광으로 좀 넓혀지는 겁니다. 이제 빗장이 풀어진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엔터주가 오전장부터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수산물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채소류, 조미, 김에 이어서 이제는 간장류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기사 많이 검색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늘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원 F&B 이쪽에서도 6월 1일부터 동원 양반김이 전 제품에서 평균 가격 15% 인상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음식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질주를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푸드 수출 증가로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는 올해 수출이 확대돼서 추가적으로 음식료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알아보는 싱크풀 버블 맵 확인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님 그리고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장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세요. 네, 국내 증시는 참 변동성도 파고도 심한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도 한창입니다. 자,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다. 조금 더 그 기간이 지속될 것인지 궁금한데 박정식 대표님의 그 시장 분석은 어떻게 좀 채워졌습니까? 예. 네, 일단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늦춘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조금 더
8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한동안 좀 제한적인 흐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고용시장 이런 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신호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9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니 9월 달에 발표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향후 투심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등 이제 AI 관련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미국 증시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증시의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이어서 일정 폭의 등락이 8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이슈에 따른 등락, 개별주 등락 또는 또 이슈에 따른 테마주 등락 또 최근에 이제 투자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올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상승 랠리를 보이지만 국내 증시는 좀 소외된 흐름인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도 외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컴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네. 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상승 모멘텀 또 이제 하락도 좀 제한적 이런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재미없게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런 증시 흐름은 향후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또는 자금 유입이 별로 이제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의 이 국내 증시 투자가 좀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 심리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개인들의 어떠한 그런 투자 자금보다는 외국인과 이 기관의 투자 자금이 증시를 이끈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금이 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개인들이 다시금 증시에 유입이 되려면 증시 변동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부터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서 9월 정도부터는 개인들이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 투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을까요? 자, 오늘은 사실 오전장부터 이 종목이 주목을 끌기는 했습니다. KB금융입니다. 밸류업, 1호 공시기업 이걸로 이제 타이틀을 달고 갑니다. 자, 은행주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어서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리 금융주들, 지주회사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50%에서 60% 이상 폭등한 종목들이 덜어 있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으나 그 상승을 반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더 올리는 것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눌림 목자리에서 반등에 베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이 국내 1호 이제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또 예고하면서 이제 거의 신고가 부근을 다시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이미 고점인 종목들보다는 우리 KB금융이 아닌 우리 DGB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DGB 이제 금융지주 종목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융주 그리고 지주회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사의 올해 추정 매출액이 4조 2천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에 영업이익만 6천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동사의 전일자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으로 올해 6천억, 내년에 6천억, 작년에 5천억대, 우리 1조 2천억에 1조 7천억 3년간 영업이익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 PBR 관련주로서 7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내년 1월까지 눌림목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자,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저평가된 지주회사 금융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DGB 금융지주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DGB 그 금융 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은행주를 어떻게 접근하면 수익률 좀 날 수 있을런지요?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이제 이와 관련된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추후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공시가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상황이 올해 2월에 발표한 3,200억 원 수준 또는 그 이상을 현재 그 이상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총 주주 환율은 한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매수를 하신다면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고점을 좀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72,000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올 3분기, 4분기 정도 됐을 때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싱크풀 버블 맵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검색어가 음식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라면과 김밥이 해외 위상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에 좀 주력을 해봤으면 좋겠을지 투자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예. 뭐 저번 시간에도 이 주제를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예. 그때도 뭐 이제 빙그레나 이 삼양식품 등 이런 대장주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런 이제 음식료 업종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뜬 종목들이 좀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이제 막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뭐 농심이나 이 대상 같은 종목들도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농심이 좀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상도 지난주 언급드린 그 시점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때 또 이제 후발주로 여러분들한테 뭐 해태제과 식품이라든지 이 크라운 제과 같은 이런 과자 제조 업체들을 한번 눈여겨 보아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급등력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상당히 좋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후발주들도 유익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상단의 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오리온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년 만에 저점이라는 것이 이제 동사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이제 저점 가격 75,000원, 고가 가격 16만 원. 이렇게 저점 대비 100%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이제 일봉상의 지난 7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우리 식료품 관련주로서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우리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미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우리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우리 식품 관련주들을 추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만 자, 동사의 과거력을 봤을 때 2, 3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1년에서 2년을 주기로 100% 폭등과 50% 폭락과 100% 폭등과 50% 급락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락 다음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추가 낙폭의 확대보다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의 전략 이쪽으로 좀 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소식도 많이 주목합니다. 한국판 나사이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요, 우주라는 그 산업은 앞으로 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의 성과를 얻기에는 약간 어려운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괜찮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뭘 봐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이슈를 제가 이제 접한 이후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좀 재무 구조가 좀 이렇게 취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표적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K 방산 쪽과 연관이 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즉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은 방산 쪽과 연관된 이 우주 관련 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실적이 좋지 않으니 현재 시점에서 이 우주항공청 이슈로 주가가 좀 크게 부각받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관련 이슈로 주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으려면 이제 실적이 좀 본격화되는 뭔가의 어떤 상승 국면, 이런 이제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 하지만 추후에 이제 우주 관련 이슈나 또 그런 관련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그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목해야 할 우주 항공청 관련주는 무엇일지 민경철 전문가가 이어서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저는 한화 종목을 이제 원픽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기업의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다 보니까 뭐 방산, 보험, 금융 여러 가지 계열 회사들을 통해서 지주회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의 사업 영역과 플러스 그리고 우리 지주회사라는 부분이 저 PBR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의 전일자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올 한 해 2024년도의 매출액이 우리 계열 회사들의 전체 매출 5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로 엄청난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인 반면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6,000원 이하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3,000원 캔들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29,000원까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청 관련주로 한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우주 그리고 방산, 금융 이런 섹터로 또 다 모아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매매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 이슈들 이렇게 종목으로 풀어내는 그런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 그리고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의 의견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이 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모듈화돼서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정말 전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몰했던 원전 산업은 AI 시대 도래와 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모습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두산그룹은요, 구조 조정과 미래를 대비한 신규 투자를 병행해서 400조 원대로 추산되는 SMR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 또 우리기술 등도 최근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조선에 이어서 SMR이 한국 경제를 끌어나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